이곳은 경기도 광주를 대표하는 고급 주택으로 단지의 완성도와 뛰어난 내외부 디자인이 특별한 곳입니다. 이번에 1년 만에 해약된 세대가 있어서 다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는 경기도 광주 신현동이고요. 저는 하우스로그 신유리입니다. 이 단지가 처음 오픈했을 때 20억이 훌쩍 넘는 고급 단독주택임에도 두세 달 만에 전부 완판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도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그만큼 독보적인 상품성이 특별한 집이었습니다. 고급 자재부터 그에 걸맞는 디자인, 3, 4인 가족에게 최적화된 구조까지 지금 봐도 완성도 높은 품질과 상품성이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고급 단독주택을 찾는 분이라면 꼭 방문해서 이 품질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정보를 살펴보면 대지 면적은 도로 포함 123.6평, 실내 면적은 108.9평을 사용합니다. 기반 시설은 도시가스, 상수도, 오폐수 직관을 완벽히 갖췄고 분양 가격은 23억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이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이곳은 중소형 마트나 대부분의 편의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입지에 위치했습니다. 메인 도로를 지나 짧은 경사면을 따라 올라오면 평지에 오늘의 집이 있는데요. 분지에 있다 보니 조망도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평지가 주는 편안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도로의 폭은 9m로 여유 있습니다. 한쪽으로 주택들이 배치돼 있어서 이 세대들만 사용하는 도로임에도 도로의 폭이 넓어서 주차도 편리하고 동간격도 충분합니다. 건물 외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고급 주택들은 라임스톤을 선택했다면 이곳은 화강석을 사용해서 더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있습니다. 메인 대문은 이곳에 있는데요. 키를 높여서 시선을 차단해 주었고 그 옆으로는 택배함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화단도 있습니다. 주차장은 벙커형으로 차량 4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폭은 6.3m, 길이는 10.5m에 오버헤드 도어 기준 층고는 2.5m로 하이리무진 차량도 편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내부는 바닥뿐 아니라 벽면과 천장까지 외부의 톤을 유지하면서 깔끔하게 마감됐고요. 라인 조명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와 전기시설이 갖춰져 있고 뒤쪽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옆으로는 멀티룸이 있습니다. 폭은 3.4m, 길이는 7.2m로 여유 있는 면적이라서 취미 공간이나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한쪽으로는 거울이 설치되어 있어서 홈짐 공간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층고는 3.1m로 높아서 스크린 골프 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답답함도 없습니다. 뒤로는 수전과 작은 수납 공간을 마련했고 옆으로는 샤워 시설이 없는 화장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제가 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 중 한 곳입니다. 먼저 옆으로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손님분들이 오셨을 때는 이 집의 좋은 첫인상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단재는 외벽에서 사용한 화강석을 그대로 사용해서 통일감도 느껴지고 일부는 간접 조명을 설치해서 밤에 봤을 때는 이 계단이 더욱 우아합니다.
현관은 직사각형으로 긴 모양의 형태입니다. 안쪽으로 수납 공간을 모두 몰아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사용할 수 있고, 현관부터 내부까지 시야가 열린 구조여서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신발 수납은 5칸으로 부족함이 없고요. 이곳은 현관부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바닥재는 내부에서 많이 사용될 대리석을 선택했고, 신발 수납장임에도 무늬목을 사용했습니다. 중문은 양계형 스윙도어로 이 집에 어울리는 문으로 특별 제작했고, 일괄소등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의 실내 면적은 32평으로 거실과 주방 하나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실을 살펴보면 폭은 5.4m, 길이는 다이닝 경계까지 5m로 넓은 면적입니다. TV월의 폭은 3.9m로 대형 TV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선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끔 TV 박스를 만들었고, 반대편으로 소파를 오픈 배치해도 가시거리는 충분합니다. 바닥은 광폭의 포세린 타일로 타일의 폭을 넓혀서 더 깔끔하고요. 벽체와 천장은 도장으로 마감했는데 던 에드워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마이너스 몰딩에 마이너스 걸레바지, 문선을 없애서 미니멀하게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조명에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간접 조명에 눈부심 효과가 있는 멀티 매립등을 사용해서 은은하게 느껴지고, 공기 정화를 위한 전열 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이건 창호의 최고급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를 선택했는데, 창을 최대한 키워서 개방감이 좋습니다. 이곳은 계획관리 지역이어서 정원의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 바닥은 석재로 마감해서 건식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난간 쪽은 플랜트 박스를 이용해서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뒤에는 수영장이 있는데요. 폭은 2.3m, 길이는 5.1m에 깊이가 1.2m여서 물놀이를 즐기기는 충분합니다. 수도와 전기시설이 갖춰져 있고, 뒤로는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는데 바닥은 합성 데크로 마감했습니다. 거실과 주방 사이에는 다이닝 공간이 있습니다. 식탁은 8인용에서 10인용까지 충분히 놓을 수 있고, 조명은 아르테미데 관절 등을 사용했는데 지금도 인기가 많지만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주방은 11자형으로 앞쪽에는 조리 공간, 뒤로는 수납 공간으로 채웠습니다. 먼저 아일랜드장을 살펴보면 폭은 1.2m에 길이는 3.6m로 보통의 아일랜드장이 3m라면 이곳은 60cm가 더 확보돼서 조리 공간뿐 아니라 수납 공간까지 더욱 여유 있습니다. 특히 앞쪽에는 서랍형 위주로 배치해서 편의성을 강조했고요. 상판은 세라믹 상판, 나머지 가구는 무늬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디트리시 와이드형 인덕션과 팔맥 후드, 한스그로의 수전, 밀레 제품의 식기세척기까지 최고급 사양으로 마쳤고요. 뒤로는 수납장이 잘 채워져 있는데 일부는 유리도어로 장식장을 만들었고, 수납이 편리하도록 한쪽에는 인출식 망장을 설치했습니다. 중앙의 홈바 공간은 상판뿐 아니라 서랍까지 세라믹 제품으로 고급스럽게 마감했고, 매립형 콘센트와 와인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닫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와 오븐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주방 옆에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세탁실과 보조 주방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조 주방의 길이는 2.4m로 여유 있어서 요리를 즐기기도 좋습니다. 3구 인덕션과 후드, 수납 공간들이 잘 채워져 있고, 추가적인 김치냉장고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시타워는 기본으로 제공되는데, 반대편에는 선반과 봉이 설치되어 있어서 바로 다림질을 하거나 옷을 정리할 수 있는 편리한 동선입니다.
계단 뒤쪽으로는 작은 야외 공간이 있습니다. 폭이 넓지는 않지만 길이가 길고 앞쪽으로 조망이 확 열려 있어서 한 번씩 바람을 쐬기 좋습니다. 그리고 계단 아래 공간에는 소품이나 화분들로 꾸며보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방은 폭은 3.8m, 길이는 3.6m로 넓은 면적입니다. 보통 1층의 방은 면적이 작아서 게스트룸으로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이곳은 워낙 면적이 넓어서 자녀방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넓은 서재방으로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층 공용 욕실은 1층에 방이 있어서 샤워 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조적월과 유리도어를 중심으로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세면대 앞쪽의 선반은 폭이 넓어서 편하게 욕실 용품을 올려둘 수 있습니다. 계단재는 대리석으로 고급스럽게 마감했고 벽면은 통창을 만들어서 거실창과 함께 바라보는 개방감이 좋습니다. 2층의 실내 면적은 30.5평으로 마스터룸을 포함한 2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은 침실과 드레스룸, 욕실로 구성했습니다. 침실의 면적은 폭은 3.4m, 길이는 3.8m로 별도의 드레스룸이 있어서 이곳에 가구를 배치하긴 어렵지 않습니다. 2층은 바닥은 원목마루로 변경됐고 방들의 벽체는 벽지로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2층에도 곳곳에 전열 교환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곳은 야외 테라스라도 연결되어 있는데 위로 포치 공간이 길게 나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특히 테라스는 기역자 구조로 복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은 기역자 구조로 수납장을 5칸으로 채워서 의류를 수납하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안쪽에는 욕실이 있는데요. 샤워 부스를 기준으로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고 이 욕실도 1층의 욕실과 마찬가지로 원톤의 타일을 사용해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세련된 느낌이 있습니다. 환기창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앞서 설명드린 두 번째 방의 테라스와 연결된 곳입니다. 마스터룸은 문을 양계형 슬라이딩 도어로 사용해서 문을 열었을 때 개방감이 좋습니다. 마스터룸은 침실과 드레스룸, 욕실로 구성했는데요. 먼저 침실의 면적은 폭과 길이가 4.2m로 넓은 면적입니다. 침대월의 헤드는 무늬목으로 전체적인 가구의 톤을 맞춰서 사용했고요. 간접 조명과 벽 등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여유 공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가구를 놓을 수 있고 여기는 통창을 내서 시야가 열려 있는데요. 앞쪽 건물의 정원 방향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망이 좋습니다. 화장대를 중심으로 욕실과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먼저 욕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고급 주택들의 욕실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요. 물론 더 넓고 화려한 욕실들도 많겠지만 저는 이 집의 욕실이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되게 느껴집니다. 먼저 세면대는 대리석으로 제작 시공해서 더 고급스럽게 보여지고 반대편에는 둥근 욕조를 설치해서 우아하게 목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샤워 부스로 화장실과 샤워 공간을 분리했는데요. 각각의 공간의 폭이 넓어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나 공간은 핀란드식으로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고 두세 분이 이용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드레스룸은 폭은 4m, 길이는 3m로 하나의 방처럼 느껴질 정도로 넓은 면적입니다.
뒤쪽에는 유리도어로 마치 쇼룸 같은 느낌을 받아볼 수 있게 설치했고, 양쪽으로는 패널형의 시스템장을 설치해서 직관적으로 옷을 입어볼 수도 있고, 선반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선반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장이나 서랍장 같은 구성도 좋고, 이불들은 조금 안쪽으로 보관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일반 도어에 이불들을 넣으시면 되고, 옆에는 의류 관리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층의 실내 면적은 18평으로 가족실과 하나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은 폭은 3.4m, 길이는 4.6m로 넓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가구를 배치하기는 어렵지 않고 3면에 콘센트가 있어서 선정리도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도 전창을 내서 조망도 좋고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테라스와 가족실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성인 자녀분이 계시다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층 공용 욕실은 처음에 이곳이 분양을 시작했을 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지금 다시 봐도 정말 멋집니다. 중앙에는 대리석으로 넓은 아일랜드 세면대를 만들었고, 천장은 마루로 시공했는데 이질감 없이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보통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어두운 톤의 타일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곳은 밝은 톤을 사용했음에도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창은 양쪽으로 설치했고 안쪽에는 넓은 샤워 공간이 있어서 욕조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실은 폭과 길이가 3.8m로 넓은 면적입니다. 한쪽에는 주방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선반을 넓게 시공해서 요리와 정리를 하기도 편리하고 곳곳에 콘센트가 있어서 소형 가전을 올려두고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이곳은 메인 요리를 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테라스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따로 후드를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양쪽으로 창이 있어서 환기를 시키기는 좋습니다. 특히 주방 쪽은 와이드 창을 내서 이 앞으로 바라보는 소나무도 굉장히 멋지고 조망도 좋습니다. 와인 셀러는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이 앞쪽에는 테이블이나 편한 소파를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라스와 연결된 창은 폴딩 도어를 설치해서 활짝 열었을 때는 개방감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 루프탑 테라스는 약 10평으로 넓은 면적입니다. 바닥은 석재로 마감해서 관리가 편하고 플랜트 박스를 이용해서 나무들을 심는다면 또 하나의 정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간은 유리 난간으로 시공했고 앞 건물과의 간격이 멀어서 조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약 1년 반 전에 제가 처음 이곳에 방문했을 때 디자인이나 레이아웃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다가왔었는데요. 시간이 흐른 후 방문했음에도 그 설레임이 여전히 느껴지는 특별한 집입니다. 고급 주택을 찾는 분들이라면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하우스로그 신유리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